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딜쉐이커 고가치 상품 판매자 지침 이 문서를 통해서요. 특히 자동차처럼 좀 값비싼 물건 있잖아요. 이런 걸 이 딜쉐이커라는 플랫폼에서 팔려면 와, 이게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 그 속사정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딜쉐이커 같은 플랫폼에서 고가 물품 거래를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요즘 이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어떻게 거래의 신뢰나 안전 이런 걸 지키려고 애쓰는지 그 방식이 궁금하셨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지침의 핵심,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상품을 그냥 등록하는 수준, 이걸 넘어서요. 특히 500유로가 넘는 고가 상품,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거요. 이런 경우에 플랫폼 차원에서 훨씬 더 엄격한 사전 검증을 요구한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각 나라의 관리자 수준을 넘어서요. 딜쉐이커 본사의 준수팀,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하죠. 여기서 광고를 올리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를 올리기도 전에 승인부터 받아라. 와,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지침 자체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보장하고 또 오직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판매자만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중고차나 수입차 과정에서의 문제, 심지어 도난 차량이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 같은 거,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상품을 선보이기도 전에 플랫폼이 먼저 샅샅이 살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필터링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매자 입장에선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판매자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 판매자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런 고가 상품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계정이 필수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계정으로는 좀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서류 제출인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딜 갤러리라는 곳에 숨겨진 이미지, 그러니까 히든 이미지 형태로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어요. 숨겨진 이미지요? 왜 굳이 숨겨서 올려야 할까요? 뭔가 좀 감추려는 의도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및 신원도용이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사업자 정보 같은 민감한 서류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또 등록된 번호로 상품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거든요. 이건 아마 플랫폼 외부에서 직거래 시도하는 걸 차단하거나 아니면 모든 소통과 거래 과정을 플랫폼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하, 정보보호 차원이군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어떤 서류들을 그렇게 숨겨서 내야 하는 건가요? 그 서류 목록을 보니까 꽤 복잡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요구하는 서류들이 꽤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목록으로만 보시기보다는 플랫폼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 더 명확해져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판매자 당신이 누구인지, 즉 신원 확인. 둘째는 당신이 이 특정 차량을 판매할 법적 관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소유권 및 판매 권한. 그리고 셋째는 이 차량 자체가 합법적인지, 차량의 출처나 생태 같은 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서류들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하고 신원 확인, 이걸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이 기본이고요. 만약 판매자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사업자 명의랑 소유주가 다르면 판매자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장이나 판매 허가증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당신이 이 차를 팔 자격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다음으로 차량의 합법성 확인, 이걸 위해서는 특히 수입차나 아직 등록 안 된 차량의 경우에요. 차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보여주는 입금 증명, 다시 말해 은행 명세서나 출고 서류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차가 혹시 문제 있는 차는 아닌가,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게 맞는가, 이걸 확인하려는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만약 판매자가 전문 딜러나 도매상이라면 당연히 합법적인 사업자인지를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 모든 서류가 비즈니스 계정에 잘 보관되고 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그 준수팀의 승인 절차가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 판매자의 신원부터 차량의 이력, 판매 권한까지 다각도로 검증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와, 단순히 물건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신원 조회 수준인데요. 특히 그 입금 장면까지 오고하는 건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분쟁 위험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차량처럼 소유권 이전이나 상패 확인이 중요한 상품의 경우에는요, 그 합법적인 취득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구매자 보호하고 플랫폼 신뢰도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판매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플랫폼의 고민도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겹게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바로 판매글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나요? 네, 서류 승인은 말 그대로 판매 자격을 얻은 것이고요. 실제 판매 게시글, 즉 리스팅을 작성할 때도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구매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겠죠? 어떤 정보들을 요구하나요? 자동차 판매글이야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꽤 상세한 내용까지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설명에는 단순히 차종이나 연식뿐만 아니라요. 구매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핵심 정보들, 이걸 반드시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고차라면 주행거리는 기본이고 엔진 출력, 연비,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연료 소모량이죠. 사용하는 연료 종류, 심지어 타이어 상태나 최근에 받은 정기기술 검사 완료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합니다. 타이어 상태까지요. 와, 정말 꼼꼼하네요. 구매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판매자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겠어요. 정말. 그렇죠. 특히 온라인에서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상세 정보 요구는 판매자에게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잠재 구매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일단 승인 과정 자체를 위해서 최소 1장의 차량 사진을 비즈니스 계정에 업로드해야 하고요. 실제 판매 광고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여러 장의 선명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차량 내부나 특정 부분의 상세 사진까지 포함해서요. 심지어 판매 시 차량에 있는 목록, 인벤토리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는데 이건 아마 판매자가 보유한 다른 매물 리스트를 보여주거나 해당 차량의 상세 옵션 목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설명문 중간에요. 좀 뜬금없는 문구가 있었어요. 괄호 안에 무슨 이모티콘까지 써서 차주가 되려면 어떤 서류에 포함해야 하나요? 각 나라마다 자동차 구매 법적 단계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꼭 내부 담당자가 메모를 남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지침 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요. 비록 지침 내에 답은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줍니다. 이 질문의 존재 자체가 딜쉐이커라는 플랫폼의 역할과 그 명확한 한계, 이걸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이렇게 복잡한 내부 규정하고 서류 절차를 마련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딜쉐이커라는 장터 안에서의 규칙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 자동차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각 국가의 법률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고가자산 거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는 플랫폼 내부의 규칙 준수와 거래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질적인 법적 행정적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플랫폼은 거래장을 마련하고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사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 곧바로 내차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하고 현실 세계의 법적 절차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배송인데요. 자동차를 택배로 보낼 수는 없을 테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나요? 지침에
제품이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것은 비유일 때 불가능하다는 좀 알쏭달쏭한 표현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실물 자산,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것이죠. 이건 온라인 클릭만으로 물리적인 배송이 완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같은 고가의 실물 자산은 온라인상에서 거래 조건 합의하고 대금 지불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종적인 인수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제시하고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에서 환급, redeem at location, 또는 자기 조직적인 배송, self-organized shipping입니다. 환급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긴 한데 문맥상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수령, 즉 현장 수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적인 배송은 말 그대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직접 배송업체를 섭외하거나 운송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고요. 결국 온라인에서는 거래 확정까지만 하고 실물 인도는 알아서 직접 하라는 거네요. 하긴 뭐 자동차인데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처럼 크고 무겁고 또 가치가 높은 실물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하고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집 앞에 차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구체적인 일정 조율과 실제적인 차량 인도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딜쉐이커에서 자동차 같은 고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첫째, 500유로 초과 상품 등은 판매 개시 전에 준수팀의 까다로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이 승인을 위해선 비즈니스 계정에 필요하고 신원, 소유권, 차량 합법성, 판매 권한 등을 증명하는 상세 서류들을 숨겨진 이미지로 제출해야 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서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셋째, 실제 판매 글에는 주행거리, 연비, 검사 여부 등 아주 상세한 정보를 담고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실물 인도인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구매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의 배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플랫폼이 거래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체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만약 당신이 딜쉐이커나 비슷한 플랫폼에서 고가의 상품,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것을 판매할 계획이라면요. 이런 복잡하고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와 서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당신이 구매자 입장이라면 플랫폼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나 쉽게 허위 매물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플랫폼의 검증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플랫폼이 판매자가 제출한 그 서류만으로 과연 차량의 실제 소유권 관계나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차량의 어떤 숨겨진 문제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심각한 사고 이력이라든지 침수 여부 아니면 복잡한 저당권 설정 같은 것들요.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나 다양한 국가의 서로 다른 법규와 문서 양식, 그리고 개인 판매자부터 대형 딜러까지 온갖 유형의 판매자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플랫폼의 번역을 인정하더라도 그 서류상에 확인하고 실제적인 실사, 그러니까 듀딜리전스라고 하죠. 즉, 구매자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하는 영역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검증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구매자 스스로가 추가적인 확인, 예를 들면 전문가 동행 검수라던가 공신력 있는 이력 조회 서비스 이용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편리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지만 고가 자산 거래의 최종 책임과 신중한 판단은 여전히 거래 당사자, 특히 구매자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이 지점은 단순히 딜쉐이커를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어떤 형태의 고가 거래를 하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딜쉐이커의 고가 상품 판매 지침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이해를 넓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